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기호발설입니다. 이기호발설. 이기이원론 이제 아시겠죠? 사이버와 피지컬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럼 호발이란 건 뭐냐? 호발. 이기호발은 스마트 팩토리 최적화해야 됩니다. 고봉과 기대성과 퇴계가 무려 4년 동안 4단 7정 논쟁을 벌입니다. 4.7 논쟁이라고 그러죠. 넘어가고 4.7 논쟁이 결론이 나온 게 심통성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리발 기수, 기발 리승. 아, 진짜 더 어려운 거 나왔다. 쉬워요.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심통선 정도입니다. 아, 퇴계 선생님 대단해요. 그때 이미 사람들의 심리학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요게 리와 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의 데이터를 잡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의 기의 세상입니다. 기에서 사이버 세상으로 데이터를 보내주죠. 이해되십니까? 현실 세상의 센서들이 데이터를 잡아서 사이버 세상으로 보내줘야지, 이렇게 보내줘야지 계산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디지털화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요거 첫 단계입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현실 세계 기에서 발했습니다. 기에서 발했죠? 그걸 뭐래? 기발이라 그럽니다. 그죠? 기에서 발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이버 세상에서 타고 놀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탈승자죠. 기에서 발해서 이가 타고 노는 게 바로 사이버에서 피지컬에서 사이버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이렇게 사이버에서 디지털에서 그 피지컬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해서 최적회를 잡아내죠. 이걸 가지고 현장에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내려줘요? 리의 세상에서 현실 세계로 실행하라고 지켜줍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요게 뭐예요? 2에서 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기가 현실 세계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예 어렵죠. 쉽게 사례로 가겠습니다. 요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게 이기호발인데요. 샘플 하나 보죠. 이하고 기가 서로 주고받는다. 요렇게 기의 세상에서 한번 보냈으면 이의 세상에서 보내고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뭔 말이지? 왜 호발이지? 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에서 그레인이나 아니면 물들이 갈 때 그 저항되는 데이터를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하수도관에 센서를 배치했습니다. 그랬더니면 요게 뭘로 만들어져요? GIS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기에서 2로 보냈죠. 그럼 GIS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 여기 상수도관은 너무 꺾였어. 여기서 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계산 나오겠죠. 요 연산된 걸 어디로 보내줘요? 실제로 재배치하게 시켜줍니다. 2에서 기로 시켰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뭘 했냐면 하수도관 내에 IoT를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수의 와류들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서 빠른 유속을 위해서 식물의 삼투압은 대나무의 나와 있는 조그만한 그 마디들은 요걸 넣으면서 유속이 완전히 바뀌랍니다. 이거를 하수관에서 실험할 수 없죠.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재수정을 해줘요. 그러고서 하수관 외에다가 센서를 달아줘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부식 정도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수관의 내구 연한이 모든 지도에서 파악이 되죠. 하수관의 깊이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부식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토양에 영향이 있어요. 그 토양 지도를 결합시키면서 토양의 어떤 토양에 들어갈 때는 밖에 코팅제를 뭘 쓴다는 게 계산됩니다. 하나하나 올라가죠. 이게 뭐다? 이하고 기가 계속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GE에서는 디지털 트윈은 처음에는 60%에 시작되더라도 70%, 80%, 90% 계속 올라간다. 이해되죠?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데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요게 바로 이기호발이에요. 쉬운 걸로 가볼게요. 호빵 한번 따볼까요? 호빵. 우리 풀빵 굽는 온도를 센서를 달았더니 품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도에서 굽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200도에다가 이제 조정해서 풀빵을 다시 굽습니다. 여기다 단판양에다가 센서를 넣어봤더니만 단판양이 300g일 때 가장 잘 익더라. 그래서 다시 넣었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해봤더니만 시뮬레이션 했더니 정밀도가 올라가요. 202g하고 202도하고 301g일 때 가장 좋더라. 여기에 외부 데이터를 같이 넣어준 게 매출 데이터를 같이 결합시켜 봅니다. 그랬더니 고객 선호하는 십 크기가 7.8cm 크기더라. 뭔지 아시겠죠?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태극에 음향처럼 순환하면서 호발을 해줘야지 디지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4차 산업혁명 시작할 때 데이터 모으는 걸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혁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면 끝이야 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마치도 5.16 혁명, 프랑스 혁명처럼 어제 오늘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놀드 토인비가 만든 말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가 아는 아놀드 토인비가 아니고 아놀드 토인비의 삼촌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그 삼촌이 뭐라고? 지난 100년을 돌아보니 마치도 혁명과 같았다라고 만들어낸 말이 Industrial Revolution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루에 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가죠. 어떻게? 이렇게 단계로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 데이터가 뭐지?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의 최적화가 나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엠벨 공장을 갔습니다. 지멘스에서 만드는 엠벨 공장은 자기들이 말할 때는 생각하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0년대에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첨단 공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1대1의 평행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죠. 그러고 나서 IoT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센서를 받습니다. 2기호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든 결과 품질은 불량률이 0.001%, 고객의 주문 제품을 24시간 안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고요. 생산성은 13배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디지털 트윈의 힘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로봇하고 인간이 협업하더라. 뭔 소리냐?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동화율을 100% 했을 때 하고 자동화율을 0으로 했을 때 하고 자동화율을 75%로 했을 때, 다시 이야기해서 인간이 25% 개입할 때 가장 효과적이더라. 로봇과 인간의 협업이 이만큼 중요하더라 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CPS에서 인간을 배제한다. never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가장 높은 생산성은 인간과 기계의 조화더라. 이걸 맹자께서는 절장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파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세돌이 이겼다 졌다를 넘어서 그때 개발된 알파고로 사람들이 바둑을 공부하면서 바둑의 붐이 일면서 제2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CPS의 시대, 우리가 닌텐도를 봤고요, 내비게이션을 봤고요, 포켓몬고를 봤습니다. 뭐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요 두 개를 구성하는 이와 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피지컬 세상의 2차 산업혁명에서 벗어나서 사이버 세상의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팩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퇴계께서 말씀하신 이기와 이원의 이와 기의 세상이고, 순환의 태극의 순환 논리로 이와 기가 서로 주고받는 이기호발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 시작점에 우리는 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태극, 이기이원론, 이기호발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팩토리의 철학적 근간을 이루며 제조업 경쟁력의 근원을 만들어줍니다. 제 소원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철학적 바탕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 바탕으로 위대한 한국, 상생하는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지구 역사 45억 년에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유일한 도덕성을 가진 선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 계시는 CEO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철학적 기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